오늘의 주제, 스마트폰 몰입 시대의 복병 목 디스크.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 목과 어깨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뒷목이 뻣뻣하고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젊은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목 디스크 환자 60%는 다른 질환으로 알고 엉뚱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가 잘못되거나 지연되면 전신마비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 통증이 지속될 경우 정확한 진단이 특히 중요한데요. 허리 디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높지 않아 놓치고 있는 목 디스크의 모든 것, 이제일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씨름하는 이 직장인들, 이 목과 어깨가 뻐근한 일이야 뭐 예산일로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통증이 단순 근육통일 때도 있지만요. 뻐근함이 계속된다면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젊은 층에게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목 디스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하고 또 저희들이 아는 질환이라서 그렇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질환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이 목 디스크 환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예,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0년 자료를 보면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사람은 약 160만 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예.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그보다 환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은 약 7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사용으로 젊은 층에게서 이 목 디스크가 자주 발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목 디스크 정확한 원인은 뭔가요? 네, 디스크, 다른 말로는 추간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추간판은 탄탄한 섬유로 된 테두리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는 이 섬유 테두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찢어지게 되고 그 수액이,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심한 외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안 좋은 자세로 오래 목을 유지한 경우에 젊은 나이에서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보통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목이 뻣뻣한 일자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높은 베개를 오래 베는 습관, 또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래 일을 하는 경우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안 좋은 자세로 오래 보게 되는 경우 목은 고유의 곡선을 띠지 못하고 일자 형태로 뻣뻣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머리의 무게가 목의 디스크로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서 목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네, 높은 베개가 목 디스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높은 베개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높은 베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잠을 자지 않거나 높은 베개를 잘못 사용한 경우 목 근육이나 어깨 주변에 근육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이 되면 목 디스크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높은 베개를 오래 베고 잠을 잔 경우에 목이 일자로 뻣뻣해지는 일자목 증후군을 일으키면서 만성 목 통증 또는 디스크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개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지 목 건강에 좋은 걸까요? 네, 베개 높이는 바로 누워서 잠을 잘 경우에는 정상적인 목 곡선, 부드러운 C자 형태의 곡선을 이루는 정도의 높이가 가장 적당하고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에는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손과 팔이 저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손팔 저림이 목 디스크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손이나 팔이 저린 경우에 물론 말초신경의 질환이나 아니면 혈액순환의 장애 때문에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팔저림이 있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목에서 팔로 내려오는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목, 어깨, 또 팔로 저린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팔이나 손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또 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의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한쪽 팔의 저림으로 나타나겠지만은 디스크가 중심부로 심하게 터져 나온 경우에는 팔 또는 몸통, 다리의 저림 또는 마비 증상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직접적으로 목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손과 팔이 저린 경우에도 목 디스크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목 디스크의 경우 목 디스크라고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지만 최근 그 증상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환자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니까 한 달 전에 올해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 목 디스크로 현재 병원 치료 중입니다. 증상이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 정도가 더 심해진 건데요. 검사 결과 목 디스크가 중증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목이 뻣뻣하고 어깨 아플 때는 근육통 정도로 생각을 했죠. 운동을 한다든가 잠을 잘못 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고 집에 찜질하고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정도면 풀릴 것으로 보고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 증상을 느끼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환자분은 병원 오셔서 목 MRI를 검사해 본 결과 중등도 이상의 목 디스크가 확인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신 상태셨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통증 시술을 시행하고 하였고요. 약 20% 정도에서만 수술이 필요하고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경 차단술의 경우 대표적인 비수술 방법인데요. 한 차례만으로도 통증 완화 등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디스크 병원을 다니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평상시 집에서는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한 자세로 불편한 자세로 계속 지속적인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적절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만큼 자세만 바로잡아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수술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손발 저림 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이나 팔에 저림이 있을 경우에는 목 디스크 병변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리에 저림만 있다면 물론 허리의 병변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부 경추의 디스크의 경우에는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통, 팔저림, 목 통증 이런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가장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 목 디스크는 다른 질환과 어울려서 전혀 엉뚱한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 디스크 질환과 비슷한 그런 유사한 질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목 자체가 아픈 경우를 봤을 때는 가장 흔하기로는 목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목 자체 관절이나 이 관절 주변부에 염증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외상 이후에 통증이 있다면 목 척추뼈의 골절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이나 팔에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 이외에도 팔꿈치나 손목 쪽에 말초신경이 지나가는 쪽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두관절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손발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의 장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손의 저림은 유발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나 목 관련 질환들은 워낙에 다양해서 구별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단순한 근육통도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질환도 많고 정말 이 목 디스크에서 단순한 근육통, 유사 질환들 어떻게 좀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네, 목에서 어깨, 팔로 내려오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의 특정 부위를 따라서 병변 위치에 따라 특정한 위치의 저림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양상을 띠는 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되고요. 예. 또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팔이 아픈 쪽으로 고개를 젖혀서 머리를 위에서 누르는 경우에 팔저림이나 팔이 찌릿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도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팔, 몸통 또는 다리로 찌릿한 증상이 내려오는 것도 목 디스크의 전형적 증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CT나 MRI 검사를 통해 목 디스크 병변 정도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주관절 터널 증후군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말초 혈액순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는 통증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CT나 MRI 상에서 목 디스크가 확인된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즉 무증상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 디스크라고 해서 예방적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병변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픈 경우, 저린 경우를 계속 참고 지내시는 경우, 디스크가 더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팔에서 시작해서 진행이 심해지는 경우 몸통이나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디스크의 증상이므로 증상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목 디스크는 이 생활 습관이 잘못되거나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정확히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병률이 높아진 만큼 자세가 미치는 영향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자세로 생기는 목 디스크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보시죠. 승모근, 흉쇄 유돌근, 사각근 스트레칭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목을 측만해 주시고 시선을 아래쪽으로 보시고 얼굴을 측만 한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간 4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과 관련된 흉근에 대해서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머리 위로 최대한 올려주시고 자 뒤로 제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3회 실시하겠습니다. 두 손을 목 뒤에 올려서 경장근 수축에 의해서 목을 뒤로 제쳐줍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30초 유지합니다. 경장근 수축은 후드를 약간 뒤로 미시고 턱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입을 약간 벌려주십니다. 이때 시선은 저항이 있는 방향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0초에서 30초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 디스크라고 하면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목 디스크의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가벼운 디스크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물리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통증 시술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한 가지가 선택적 신경 차단술입니다. 이 선택적 신경 차단술은 돌출되어 놓은 디스크 때문에 자극된 신경은 대부분 예민해져 있고 염증 반응이 생겨 있는데요. 이 염증이 생겨 있는 신경 주변에 정확하게 바늘을 위치시키고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염증을 깔아앉혀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특히 이런 치료는 실시간 엑스레이 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늘을 위치시키고 소량의 약물을 주사를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환자분의 경우에도 중등도 이상의 디스크가 있었으나 약물 치료와 이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통증이 상당히 완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신경 차단술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 외에 할 수 있는 통증 치료는 신경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신경성형술은 엎드린 자세에서 목 뒤 등 쪽에 척추 사이 공간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고요. 그 관을 디스크 병변이 있는 곳으로 올립니다. 그 관을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는데 그 약물은 디스크와 또 자극이 되어진 신경 사이의 유착을 완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디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디스크 병변 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돌출된 디스크를 수축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좀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척추 전방 고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내시경을 이용한 수액 제거술, 그리고 미세 주광공 확장술 등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수술은 척추 고정술인데요. 이는 목 앞쪽 주름을 따라서 약간의 절개를 한 뒤에 식도와 기도를 젖히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파괴가 적고요. 출혈도 적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어떤 부작용이 덜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디스크를 제거한 부위에 대신 집어넣는 인공 구조물에 이 골반뼈에 떼낸 본인의 뼈를 삽입해서 아래 위 척추간에 고정을 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골반 부위 통증은 남는 수술입니다. 네, 수술 후에 골반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다른 수술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 외에 할 수 있는 수술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있습니다. 이 인공 디스크는 목 디스크의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은 물론 척추 고정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목의 뻣뻣함이나 불편감, 그리고 골반뼈의 통증 등이 없을 수 있는 치료므로 수술 이후에 만족감은 훨씬 더 큰 수술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디스크라고 하면 수술에 대해서 워낙 또 오해가 많은 그런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지, 혹시 또 재발할 위험은 또 없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터져나온 디스크만 일부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고정술이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병변이 있는 디스크를 대부분 다 제거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아랫위 수술 부위 아랫위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으로 인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네. 치료보다 중요한 건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걸 텐데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목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통의 중심과 머리의 중심부가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빠지지 않고 일직선 상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고요. 또 베개를 너무 높이 베는 자세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TV를 보거나 또 스마트폰, 컴퓨터를 볼 때는 눈높이와 같은 위치에 모니터를 두시는 것이 목의 부담이 가장 적고요. 네. 또 같은 자세로 또 고개를 숙이고 오래 일을 하는 경우, 또 어깨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로 오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자주 해줌으로써 목 근육의 경직을 예방하는 것도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재일 신경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목 디스크에 관한 자세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